혹시 어머님께서 요즘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하시나요? 텔레비전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앞이 자꾸 아른거린다고 하시죠? 나이 들어서 노안이 온 거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그냥 노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5번째 원인은 정말 위험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끝까지 꼭 보셔야 해요. 잠깐 영상 끄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혹시 어머님께서 이런 증상들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이 뿌옇고 신문이나 책을 읽으실 때 글씨가 번져 보이고 계단을 내려가실 때 헷갈리시고 밤에 운전하시기가 무서우시고 눈이 자주 피로하고 아프시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절대 그럼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할머님 한 분은 2년 동안 노안이겠지 하고 넘어가셨다가 결국 병원에 가보니 녹내장이 많이 진행되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시력을 더 많이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셨대요. 또 다른 할아버님은 눈이 흐릿하다고 하시길래 검사해 봤더니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에 문제가 생겨 있었어요. 가장 무서운 경우는 눈이 흐릿하다고 하시다가 결국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했던 경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경우들이 조기에 발견했다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님들도 혹시 비슷한 증상 있으시면 절대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잠깐, 혹시 지금 이런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한쪽 눈을 손으로 가리시고 반대편 눈으로만 글자를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해보세요. 어떠세요? 양쪽 눈의 시력이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한쪽이 더 흐리거나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의심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백내장이에요. 백내장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눈 안에는 카메라 렌즈처럼 생긴 수정체가 있어요. 이 수정체가 맑고 투명해야 잘 보이는 건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뿌옇게 변하는 거예요. 마치 깨끗한 유리창에 김이 서린 것처럼 혹은 사진기 렌즈에 먼지가 낀 것처럼 되는 거죠. 백내장의 특징적인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눈앞이 전체적으로 뿌옇고 흐려져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모든 게 흐릿하게 보여요. 두 번째,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부셔요. 햇빛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보면 매우 눈부시고 아파요. 세 번째, 밤의 시력이 더 나빠져요. 어두운 곳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색깔이 누렇게 보여요. 흰 종이가 노랗게 보이거나 전체적으로 색감이 바래 보여요. 다섯 번째, 한쪽 눈으로 봐도 물체가 2개로 보이기도 해요. 혹시 이런 증상들 있으시나요? 백내장은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에요. 60세 이후에는 거의 모든 분들께 어느 정도씩 있어요.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치료가 필요해요. 다행히 백내장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에요. 요즘은 수술 기술이 정말 발달해서 30분 정도의 간단한 수술로 깨끗하게 나을 수 있어요. 백내장인지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밝은 조명 아래서 신문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조명을 줄이고 다시 읽어보세요. 만약 어두워질수록 더 잘 안 보이시면 백내장을 의심해 봐야 해요. 또 다른 방법은 한쪽 눈씩 번갈아 가며 색깔을 봐보는 거예요. 흰 종이나 하얀 벽을 보시면서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이런 테스트는 참고용일 뿐이에요. 정확한 진단은 안과에서 받으셔야 해요. 백내장 수술은 언제 받아야 할까요?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실 때가 수술 시기예요. 신문을 읽기 어렵거나 TV가 잘 안 보이거나 운전하기 무서우시면 수술을 고려해 보세요. 수술을 너무 늦게 받으시면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2번째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2번째 원인은 바로 녹내장이에요. 녹내장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에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녹내장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눈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병이에요. 마치 물풍선에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터지는 것처럼 눈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경이 눌려서 죽는 거예요. 녹내장의 무서운 점은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 불러요. 녹내장의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중기가 되면 시야의 가장자리부터 안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것도 처음에는 잘 모르셔요. 왜냐하면 두 눈이 서로 보완해 주거든요. 후기가 되면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져요. 마치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가운데만 보이고 주변은 안 보여요. 끝에는 실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녹내장을 어떻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에요. 특히 4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안압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확인 방법도 있어요. 한쪽 눈을 가리고 정면을 바라보세요. 그 상태에서 주변 시야에 손가락을 흔들어 보세요. 주변이 잘 안 보이거나 깜깜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격자 무늬를 봐보는 거예요. 바둑판 같은 격자 무늬를 보시면서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도 참고용일 뿐이에요. 녹내장은 정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꼭 받으세요. 녹내장의 위험 요인들을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에요. 60세 이후부터는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가족력도 중요해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녹내장이 있으시면 위험해요. 고도근시가 있으신 분들도 위험해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스테로이드 약물을 오래 사용하신 분들도 위험해요. 이런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녹내장은 완치되는 질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안압을 낮추는 약물 치료나 레이저 치료, 심한 경우에는 수술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두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걱정이 되시나요? 괜찮아요.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으시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원인은 바로 황반 변성이에요. 황반 변성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눈의 망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황반이에요. 마치 카메라의 필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처럼 이곳이 손상되면 중심 시력에 문제가 생겨요. 황반 변성의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중심 시야가 흐려져요. 책을 읽으실 때 글자의 가운데 부분이 흐릿하게 보여요. 두 번째, 직선이 휘어져 보여요. 창문틀이나 문틀 같은 직선이 물결치듯 구부러져 보여요. 세 번째, 중심에 검은 점이나 빈 공간이 보여요. 정면을 바라볼 때 가운데가 까맣게 보이거나 비어 보여요. 네 번째, 색깔 구별이 어려워져요. 특히 비슷한 색깔들을 구별하기 어려워요. 다섯 번째, 글씨 크기가 다르게 보여요. 같은 크기 글씨인데 어떤 건 크게, 어떤 건 작게 보여요. 혹시 이런 증상들 있으시나요? 황반 변성은 두 종류가 있어요. 건성 황반 변성은 진행이 느려요. 서서히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습성 황반 변성은 진행이 빨라요. 갑자기 시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서 더 위험해요. 황반 변성의 위험 요인들을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가장 큰 요인이에요. 65세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해요. 흡연이 정말 나빠요. 담배를 피우시면 황반 변성 위험이 3-4배 높아져요. 자외선 노출도 위험해요. 햇빛을 많이 받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면 위험해요. 가족력도 있어요. 가족 중에 황반 변성이 있으시면 주의하셔야 해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도 위험 요인이에요. 황반 변성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암슬러 격자라는 테스트예요. 바둑판 같은 격자 무늬를 한쪽 눈씩 봐보세요. 격자의 가운데 점을 정면으로 보시면서 주변의 선들이 휘어져 보이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상이 있으시면 바로 안과에 가보세요. 황반 변성 치료는 종류에 따라 달라요.
건성은 비타민 보충제로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특히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성분이 도움이 돼요. 습성은 눈 안에 주사를 놓는 치료를 해요. 무섭게 들리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시술이에요. 레이저 치료나 광역학 치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빨리 치료하는 거예요. 특히 습성 황반 변성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예방도 중요해요. 금연하시고 자외선 차단하시고 항산화 음식을 많이 드세요.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가 좋아요. 생선도 도움이 돼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들 중에 본인과 비슷한 게 있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해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원인은 바로 당뇨 망막병증이에요. 당뇨병이 오래되면 우리 몸의 혈관들이 손상돼요. 눈의 망막에 있는 작은 혈관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당뇨 망막병증의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정기 검진이 중요해요. 진행되면 시야가 흐려져요. 마치 김이 서린 안경을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눈앞에 날파리 같은 점들이 떠다니는 게 보여요. 이걸 비문증이라고 해요. 갑자기 시야 일부가 가려져요. 마치 커튼이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심해지면 야간 시력이 떨어져요. 어두운 곳에서 거의 보이지 않아요. 색깔 구별도 어려워져요. 당뇨 망막병증의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1단계는 비증식성이에요. 혈관에서 약간의 출혈이나 부종이 있는 단계예요. 2단계는 증식성이에요. 새로운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단계예요. 이 혈관들은 약해서 쉽게 터져요. 3단계는 망막박리예요.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단계로 실명 위험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혈당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혈당이 잘 조절되면 망막병증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혈압 관리도 중요해요. 고혈압이 있으면 망막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줘요. 콜레스테롤 관리도 필요해요. 금연은 필수예요. 담배는 혈관 건강에 정말 나빠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가장 중요해요. 당뇨 진단받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안과에 가세요. 당뇨 망막병증 치료는 단계에 따라 달라요. 초기에는 혈당 조절만 잘해도 충분해요. 진행되면 레이저 치료를 해요. 비정상적인 혈관을 레이저로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눈 안에 주사를 놓거나 수술을 하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정기 검진을 꼭 받으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혹시 당뇨가 있으신데 안과 검진을 안 받고 계신 분 있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가보세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5번째 원인은 바로 뇌종양이나 뇌졸중이에요. 눈이 흐린 증상이 실제로는 뇌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건 눈이지만 실제로 영상을 처리하는 건 뇌거든요. 뇌의 시각 중추에 문제가 생기면 눈은 멀쩡한데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뇌 문제로 인한 시각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한쪽 시야가 안 보여요. 마치 반쪽이 가려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체가 2개로 보여요. 하나인데 2개로 겹쳐서 보이는 복시 증상이에요.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요. 점진적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신경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요. 두통, 어지럼증, 언어장애, 손발 저림 등이요. 균형 감각이 떨어져요. 걸을 때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기 쉬워요.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성격이 변해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119를 부르세요. 갑자기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을 할 수 없거나 의식을 잃거나 극심한 두통이 있을 때예요. 이건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3시간 안에 치료받으시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뇌종양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성이 높아져요. 어떻게 구별할까요? 눈 문제는 보통 서서히 나빠져요. 하지만 뇌 문제는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눈 문제는 시력에만 영향을 줘요. 하지만 뇌 문제는 다른 신경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요. 눈 문제는 한쪽 눈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뇌 문제는 양쪽 눈의 같은 쪽 시야에 영향을 줘요. 정확한 진단은 전문의만 할 수 있어요. 의심스러우시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뇌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관리가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금연 금주하세요. 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려서 뇌혈관에 부담을 줘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세요. 지금까지 5가지 원인을 모두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노안이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들 중에 본인과 비슷한 게 있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해요. 이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바로 안과에 가세요. 갑자기 시력이 떨어질 때, 한쪽 눈만 잘 안 보일 때, 물체가 2개로 보일 때, 시야 일부가 가려질 때, 직선이 휘어져 보일 때, 색깔 구별이 어려울 때예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즉시 응급실에 가세요. 갑작스러운 실명, 극심한 두통과 함께 시력 저하, 다른 신경 증상과 함께 시력 저하, 의식 저하나 언어 장애가 있을 때예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40세 이후부터는 1에서 2년에 한 번씩, 6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두 번째, 자외선을 차단하세요. 외출하실 때는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세요. 세 번째, 금연하세요. 담배는 눈 건강에 정말 나빠요. 네 번째, 항산화 음식을 드세요.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블루베리 등이 좋아요. 다섯 번째, 눈을 자주 쉬게 해주세요. 독서나 TV 시청 후에는 먼 곳을 바라보세요. 여섯 번째,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세요. 너무 어둡거나 밝은 곳에서 활동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세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잘 조절하세요. 여덟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아홉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눈의 피로 회복에 중요해요. 열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걱정이 많이 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미리 알고 대비하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에요.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가시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본인의 증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어떤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떨 때 더 심해지는지, 다른 증상들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필요하면 병원에 가세요.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해요.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눈이 흐리고 아른거릴 때 의심해 봐야 할 5가지. 첫 번째, 백내장. 전체적으로 뿌옇고 흐림. 밝은 빛에 눈부심. 밤에 시력 저하. 색깔이 누렇게 보임. 두 번째, 녹내장. 초기에는 증상 없음. 시야 가장자리부터 안 보임. 터널처럼 시야가 좁아짐. 정기 검진이 가장 중요. 세 번째, 황반 변성. 중심 시야가 흐림. 직선이 휘어져 보임. 중심에 검은 점이나 빈 공간. 색깔 구별 어려움. 네 번째, 당뇨 망막병증. 당뇨 있으신 분들 주의. 초기에는 증상 없음. 날파리 같은 점들이 보임. 혈당 조절이 가장 중요. 다섯 번째, 뇌 문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한쪽 시야 장애. 다른 신경 증상 동반. 응급 상황일 수 있음. 이 중에서 본인과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면 해당 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 당뇨망막병증은 안과, 뇌 문제가 의심되시면 신경과나 응급실에서 진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 정기검진, 자외선 차단, 금연, 항산화 음식 섭취, 눈 휴식, 적절한 조명 사용, 만성질환 관리, 규칙적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빨리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어머님들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어머님들의 건강을 위한 유용한 정보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시는 이명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명이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저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검사를 받아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내용들도 공유해주시면 다른 어머님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눈 건강은 정말 소중해요.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어머님들의 눈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